좀 할까 합니다. 예. 어제도 조금은 했지만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명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마타 바하와나, 하나는 위파사나 바하와나. 이게 아까 바하와나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수습이라고 하고, 또 지관이라고 쓰고, 지수습, 관수습, 또는 이제 삼매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 또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다. 그리고 이 삼매 수행은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삼매는 유익하지 않으면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찰의 개발, 통찰 명상, 위파사나는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열린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다. 빠사나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대상들을 보잖아요. 눈으로 뭐가 보입니까? 사물이 보이죠? 모습과 색깔이 보이죠? 형태와 색깔을 봐요.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껍데기도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정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들을 보는 것은 물질의 속성들을 보는 거예요. 특징들을.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특징을 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의 현상들을 보는 것. 그것을 순간순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다른 것들은 보면은 불편하고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안 봐버려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보려고 해요. 이건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을 중요시 하시고 나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또는 기쁨이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통증에는 분노 반응이 일어나고 좋은 경험에는 집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좌선할 때 무릎이 아프다. 아, 통증이 생겼구나 하고 통증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꼭 좌선을 해야 되나. 이거 명상 좀 한다 그러다가 관절염 생겨서 이제 걷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이 통증 때문에 마음에서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안 일으켜도 돼요. 이게 좌선 1시간 해가지고 무슨 절름발이 되지도 않고 못 걷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다리 풀면 금방 편해져요. 아, 내가 명상하기 전에 요가라도 좀 배우고 할 걸. 몸의 유연성이라도 키우고. 그럼 그날 저녁부터 가서 하면 되는 걸 또 명상할 때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힘든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에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마음에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들이 올라옵니다. 아주 신기하게 올라와요. 조금 봐주면 더 올라와요. 온갖 걱정거리들이 막 샘솟아 올라와요. 자, 만약에 좋은 생각이다 하는 게, 야, 이거 아플 때 살짝 이렇게 움직였더니 좋은데? 하고서 이게 좋았어요. 금방 풀어졌어요. 그러면 조금씩 아프면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풀려고.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명상하는 도중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또 적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아이디어가 계속 올라와요. 나도 적어달라고. 그래서 명상할 때는 안 좋은 경험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고 좋은 경험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기억이 또 올라옵니다. 안 좋은 것이라면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되고. 그래서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도 나중에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싫어해서 밀쳐내지 않는다. 이 경험되는 것을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좀 건강할 때 하는 게 좋겠지요. 건강할 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요, 몸이 덜 아픈 채로 하는 게 훨씬 그래도 수행 자체가 유쾌합니다.
그리고 계를 지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계를 안 지키면요, 계속 생각들이 올라와요. 남에게 피해 준 일에 대한 후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 계속 올라와요. 또는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도 당하면은 그래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해놓은 가해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피해를 받은 거나 가해를 한 거나 양쪽 다 자기에게 상처를 남기는데 피해를 받은 것은 그래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용서하면서. 근데 가해한 것은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최대한 해가 되는 일은 남에게도 자기한테도 안 한다. 나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맘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주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신경 쓰이게 하지. 자기도 좀 이쁘게 봐주고 그런 채로 내버려둔 채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그 뭐라고 할까, 너무 있는 그대로 보니까 힘들어요, 때로는. 근데 그 힘든 것은 당연히 거쳐서 넘어가야 될 그런 장애물들인데 그냥 수행하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자, 사마타의 주제는 40가지가 있어요.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거룩한 마음가짐, 사범주, 4가지 무세계 경지, 1가지 인식, 1가지 분석. 이 중에서 빨간색 칠해놓은 거룩한 마음가짐,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일단 마음 집중,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 그 중에는 불법승에 대한 수념, 보따누사띠, 담마누사띠, 상가누사띠라고 하는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에 대한 명상을 해도 좋고, 또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고요함에 대한 마음 챙김,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법들입니다. 지수화풍, 청황적백 또는 빛이나 한정 공간에 대한 명상도 다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가는 해봐야 됩니다. 이런 수행법을 가르쳐주는 스승 밑에 가서 직접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맛보지 않고는 맛을 알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이 맛없는지 맛있는지는 직접 가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가서 먹었는데 그 사람은 맛있는데 내 입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먹어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면 이거 다 배울 수 있어요. 더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 2년이라고 해놓고 나는 2년 만에 안 되냐 이렇게 저한테 뭐라 그러시지 말고, 빠른 사람은 3개월, 6개월 안에도 웬만한 건 다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수행의 업이 있으면 빠르고 없으면 더디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떤 수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많은 수행하는 분들을 볼 때 가나선을 열심히 한 분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빠르게 진전되는 걸 많이 봐요. 가나선의 힘이, 그 집중의 힘, 그 다음에 이게 되돌아보는 이 관찰의 힘이 수행으로 바로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조건은 수행의 조건으로 만난다. 우리가 짓는 업들은 다 비슷한 업을 지을 때 과거의 업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남을 죽이면은 과거에 행했던 살생과 살생의 업들이 또 달라붙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선행을 하면은 과거에 했던 선행의 힘들이 지금 선행과 함께 이렇게 달라붙어요, 계속. 그게 커져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업은 유사한 업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선업을 짓는 동안에는 악업이 잘 발동을 안 해요. 또는 악업을 많이 짓는 동안에는 악업의 힘이 커질 때까지는 선업이 잘 또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양쪽 다 비슷하고. 근데 이게 한쪽의 업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업들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해요.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못 산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르익기 전까지는 이전의 악한 업들의 결과들이 나타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업이 무르익기 전에는 이 지금 짓는 악의 업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는 과거의 선한 업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다 보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사마타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평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조사선, 가나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으면 마음이 장벽과 같을 때 비로소 도에 들어간다. 이건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육조단경에는 밖으로 모든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하고 안으로 자성을 모아 어지럽지 않은 것을 선이라 한다. 이건 새로운 해석이에요. 좌선이라는 말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다. 이것도 새로운 해석이에요. 대주해예 스님의 본성이란 그대의 무생심이요 생겨나지 않은 마음. 무생심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열반을 본 마음입니다. 열반은 일어나지 않아요.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정이란 경계와 마주할 때 무심하여 팔풍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팔풍. 팔풍이 뭡니까? 동풍, 서풍, 남풍, 북풍입니까? 팔풍은 팔세간법. 손해와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쌍에 반대되는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찾는데 손해를 동반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비난도 받고 명예를 원하지만 불명예도 경험하고 즐거움을 원하지만 괴로움도 경험해요. 그래서 좋은 거 네 가지 경험할 때는 순풍을 만나서 들떠오르고 나쁜 거 네 가지 경험할 때는 이게 역풍을 만나서 낙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팔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란 여기서 말하는 대주해 스님의 정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팔풍을 만나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는 성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말이지만 저는 초기 불교의 이 나름대로의 그 해석으로 얼마든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성 조사선의 전통에서도 명상을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는 지혜와 남을 보호하는 자의 명상.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한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방법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많이 수련함을 통해서이다. 항상 확고한 마음 챙김을 지닐 때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한다. 어떻게? 계를 지키고 선정을 깨트리지 않고 지혜롭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있으면요, 사막이 갖춰져요. 마음 챙김도 사막이 하나지만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인내. 일단은 인내하라.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냥 남에게 독소를 퍼붓거나 폭력을 행하면서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해치려는 마음이 없음과 연민. 남이 나에게 어렵게 해도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와 함께 기뻐함. 그들이 행복해졌을 때 기뻐해주는 마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와 남을 보호하는 것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쪽을 통해서도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방법도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도 이게 함께 결합되어 있다.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확고한 마음 챙김과 그 다음에 사무량심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사무량심으로 이해해도 돼요. 인내하려면은 평정무량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 우페카. 그 다음에 연민과 자애와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자비희사의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 인내하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인내하지 못했을 경우에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빨리 사과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을 미루지 않고 빨리, 되도록 빨리. 좀 겸연쩍지만은 뭐 어떻게 또 보고 살 건데.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화를 낸 것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딱 한풀 꺾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오랜 냉전 시간을 갖지 않게 돼요. 여기 또 자존심이 있어서 잘 못하죠. 그죠? 근데 그 자존심은 나와 남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내려놓고, 예. 예. 체조? 아니요, 요가는 요가고, 요가하면서 윗바사나를 할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는 명상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데, 하타 요가는 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몸을 조절하는 수련이에요. 그러다가 차크라까지 열리면은 기본적으로 몸이 완전히 조복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조복시키는 일을 따로 해야 돼요. 요가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놓지 말라고 하니까 화두를 든다면은 눈 떠서 심지어는 잠잘 때까지도 오매이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생사이려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잠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느냐? 안 들립니다. 더 하고 하라. 이게 성철 큰 스님이 하신 가르침이었대요. 꿈꿀 때도 화두가 들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몽중이려가 되느냐? 꿈을 꾸는 도중에도 화두가 들리고 있느냐? 그만큼 화두에 사무쳐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윗바사나는 잠자면서도 관찰하느냐?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안 해요. 잘 때는 자라.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뜰 때부터 해라.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근데 잠자다가도 이렇게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차리면 힘이 강해지면. 방법들이 좀 접근 방법이 다른데 다 수행 방법이고 선정과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다. 저는 화두는 처음에는 선정의 요소가 강하다가 나중에는 지혜의 요소가 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두 수행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화두 일념이 된다는 것은 선정의 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정을 이루면 지혜가 발현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발현은 저는 이제 자기 내성을, 자성을 보아서 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는 좀 서로 간에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은, 견성이 뭘 본 것이냐 하면은, 저는 뭐 제가 이해한 불교 내에서는 어떤 선정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반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제 이해로는. 근데 진짜 열반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다시 또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열반 체험한 뒤에는 사람이 달라져요. 범부에서 성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5개를 못 깨요. 열반을 처음에 체험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5개를 깨고 있다 그러면 그건 열반 체험이 아니에요. 그걸 견처라 그래요.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런 선정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선정 경험이 열반과 굉장히 유사해요. 실제로 열반으로 가는 발자국들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정 중에 체험한 것과 열반 체험을 혼동해요. 열반을 체험 안 하고 선정만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부처님 당시 때 있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열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열반이 아니에요. 그 선정은 유의법이라서 사라져버려요. 그 어떤 경험이 사라지고 없다면은 그것은 유의법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겨났다 사라진 것이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 체험은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번뇌의 끊어짐으로써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보다 더 많이 나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자, 상유타 니카야 세다카 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사띠를 지니고 머물러라. 마음 챙김과 함께 머물고, 함께 있을 때는 자애와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애 명상, 나눠드린 자료, 여기 있는 자료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애 명상에 문구가 있습니다. 용서를 먼저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하고,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싫거나 미운 사람, 순서적으로. 이걸 4주 동안 저희는 일주일씩 연습을 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씩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미얀마 가도 그렇게 합니다. 이 미얀마 가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한 사람한테 쭉 고맙거나 존경하는 분한테 계속 합니다.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없네.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요. 이게 말리카 왕비와 파세나데 왕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왕비가 먼저 접니다라고 하니까 왕비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니 남을 해치지 말라.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요. 내가 나한테 소중한 줄은 아는데 남이 그 사람한테 소중한 것은 많이 망각해요. 그래서 서로 내가 소중하다면 남의 소중함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해명상을 하면 수면이 개선되고,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서 시달리지 않고, 관계가 개선되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 아닌 존재들이 사랑하고, 천신과 동물들, 그 다음 천신들이 보호하고, 독극물, 무기, 불의 위험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고,
용모가 단정해지고 마음이 빠르게 집중돼서 평온해진다. 외모도 좋아지고요. 마음도 평온해진다. 이 가까운 데다가 미용 자해명상실 이런 거, 미용을 위한 명상 센터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원하십니까? 8죽을 투자하십시오. 돈은 좀 비쌉니다. 한 200만 원씩 받으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200만 원 받은 걸로 이제 다른 데 쓰고, 다른 명상하는 데 더 쓰고, 제가 망상을 한번 펴볼까. 네, 좀 아름다운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용모에는 다 자신이 있다. 명상을 하건 안 하건. 저한테 얘기하시면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성형외과 옆에다가 내는 거예요. 더 크게. 성형 수술보다 반값으로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래나요? 그건 뭐 같은 업종이 아니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속에 짜증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그게 뭐 남녀의 사랑이든 누구의 사랑이든. 그게 8번이에요. 미용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을 때 잘 죽는다. 그러면 11번째 애프터 서비스.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에 태어난다. 자해경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수면 개선과 관계 개선과 심신 안정,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 느껴요. 자해 명상을 하면은. 뭐 하자마자 느끼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느껴요. 특히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30분 전에 자해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에 들 때 아주 편하게 잠에 듭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자해 명상을 하면서 죽으면 좋아요. 여기 남은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기를,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갖다가 딱 생명을 마치면은 범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이게 천신들이나 먹는 마음이에요. 범천은 색계 천신이에요. 굉장히 높은 단계. 이분들은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자의 마음을 먹는 동안에는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시고 죽은 후에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은 내생이 훨씬 행복하게 전개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해명상을 시도할 18가지 과학에 근거한 이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8 Science-Based Reason Try Loving Kindness Meditation Today,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엠마 세팔라라고 하는 엠마 박사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안정감이 증가한다. 이건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 편두통, 만성 통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 등이 감소된다. 이거 다 연구를 하는 결과예요. 뇌의 정서 기능이 강화된다.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힘이 또 강화된다. 9번, 호흡기의 부비동 부정맥 증가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숨을 쉬면요, 이게 숨이 규칙적으로 쉬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숨이 약간 불규칙하게 진행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결과로. 노화도 지연되고 사회적 연결감이 생겨요. 자의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 남한테 덜 짜증내겠죠.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맨 남 얘기하고 비난하고 뭐 투덜투덜 대는 사람 만나면은 만난 뒤에 기분이 상쾌해져가지고 또 만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유, 저 사람 이제 그만 당분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만나자마자 얼굴색도 좋은데다가 그냥 아주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래 잘 지내냐, 마음은 편하냐, 자녀들은 편안하냐 하고 이렇게 밝게 맑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꾸며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면은 관계가 더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때 자기 비판은 자기 반성보다는 자기 비난이에요. 셀프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자기 비난하는 겁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한 걸 갖고 계속 비난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왼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인정하고 또 고치려고 하면 되죠. 소량, 짧은 명상으로도 즉각적인 영향이 있고 장기간으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이게 18가지 이유입니다. 자해명상. 전화하면요? 이거요? 아, 책이 없으세요? 아니 찍으셔도 되는데 괜히 또 책이 안 가져주시면 이렇게 흐린데 뭐 제가 책이 있는 걸로 설명드립니다. 예, 아유 책을 안 보시고 제 얘기에 열중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이 파일을 달라 그러세요. 여기 컴퓨터 안에 있거든요. 여기 USB 갖고 와서 우리 노 사무관님한테 파일을 가져가세요 다. 그래서 어디 강의 가서 쓰시던 뭐 하든 이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동영상도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파일을 가져가면. USB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세요. 예. 뭐 어디다 달고 다니든 USB.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세요. 이런 거. 뭔지 모르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 아, 저 사람 USB 갖고 다니면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뭐 강의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여기다가 다 넣어갖고 다녀요. 2기가 조그만 건데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제일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 이거 각산 스님이 보내준 거다. 뭐 잔뜩 담아서 보내줬는데 그건 별로 필요 없고 이거 자, 다 가져가십시오. 제 자료는 가져갈 줄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셔요. 제가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럴 테니까. 뭐 자료를 받고 이런 거 요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윗바사나에 대한 얘기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윗바사나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명상할 시간 없겠네.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윗바사나는 꿰뚫어 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 본성을 꿰뚫어 본다. 본성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한다. 마음 챙겨서 사띠라고 하고 알아차리고 삼파자나 관찰한다. 아누파사나. 이 세 가지 말이 다 다른데 비슷한 작용이에요. 마음에. 마음 챙긴다는 말은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놓치고 있지 않고 잊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린다는 말은 잊지 않으니까 뭔가 일어나는지 알지요. 지혜가 생기고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봐요. 마음으로 보는 이유는 대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흘러가는 풍경을 보듯이 계속 보는 거예요. 비파사나 지혜는 물질 또는 육체와 정신의 보편적인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다. 무상고무아. 무상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가장 공덕이 셉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중에서 중급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더 지혜가 개발되면 무아의 지혜로 꿰뚫어 올라가서 이제 이 윤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마음 챙김은 이렇게 염자로 쓰고 사띠, 팔리어로, 스무르띠, 산스크리트, 영어로 마인드풀리스라고 하고 저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해요. 프리센스 오브 마인드 이렇게 파자를 해서 이해를 합니다. 현재 마음의 현존이라고 또는 현재의 마음 상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영국에서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죠. 좋은 기억을 가진 주의 깊은 조심성 많은 기억으로 가득 찬 기억하고 있는 사려 깊은 주의 깊은 의식하고 있는 알아차리는 순간을 완전하게 알아차리는 이런 형용사로 쓰인다. 마인드풀이.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띠라는 용어에 다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걸 명사형으로 쓴 거고 알아차림, 셀프 어웨니스라고도 쓴다. 윗바사나는 걸으면서 앉아서 일상 동작에서 다 할 수 있다. 자연명상도 다 할 수 있어요. 명상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로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자세여서 앉지만은 언제든지 앉아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일상 동작도 해야 됩니다. 말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냐면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입술이 움직이면 느끼면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입술이 움직이는 것도 모르시죠, 사실은.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하면은 말이 훨씬 더 정리를 해서 하게 돼요.
제가 이거는 윗바사나 하다가 91년도에 스승께서, 오빠지다 큰 스님께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너는 통역을 하면서 말을 할 때 네 입술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조리 있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옆으로 새나가는 일이 적어져요. 자, 좌선할 때 호흡 또는 복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좌선 중에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고, 걷기 명상할 때는 다리의 움직임, 또 행선 중에 일어나는 걷기 명상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 통증, 가려움, 생각, 보임, 들림 다, 일상 동작도 마찬가지, 모든 움직임과 의도들,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경험들을 그때그때 가장 두드러진 것을 관찰한다. 마음 챙김을 하면요, 7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념처경 또는 염처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마음이 정화된다. 이건 사타남 위수띠야, 중생들의 마음의 정화. 마음이 완전히 정화된 것, 청정하게 해진 것은 열반에 이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번뇌로부터 정화되니까 순서적으로 정화되고, 슬픔을 극복하고 비탄을 극복해요. 슬픔은 아는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슬프게 되죠. 친구가. 비탄은 자기 가족이 큰 사고가 났거나 죽었을 때 비탄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 슬픔과 비탄. 육체적인 고통이 소멸하고 정신적 고뇌가 소멸한다. 이야, 네 번째가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픈데 또는 관절염이 있는데 이거 네 번째를 위해서 명상해야겠다.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인 고통을 일일이 소멸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시민성 몸의 질병은 많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함께.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안정되고, 통증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통증이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제가 무통주사 얘기 말씀드렸죠? 미련한 짓이었지만 어쨌든 통증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짜증을 내지 않게끔 하고, 통증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정신적 고뇌가 소멸한다. 슬픔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위에 나타난 슬픔, 안 좋은 마음이지만 올바른 방법, 8정도에 도달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의 행복인 열반을 성취한다. 자해명상은 열반을 성취한다는 말은 없고요. 마음 챙김은 열반을 성취하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명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주로 마음 챙김 명상을 말해요. 20 scientific reasons to start meditating today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엠마 세팔라 박사가 모아놓은 얘기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면역 기능이 증가되고 고통이 감소하고 세포 수준에서 염증이 감소한다. 당신의 행복을 향상시킵니다.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우울증 감소하고 불안감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우울이 너무 심하시면요, 일단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객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은 생리적으로 이미 변화가 되어 있어요. 뇌나 몸이. 그것은 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약물이 완전 완치는 못하더라도 일단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냥 나는 우울증 정도는 치료할 수 있어 하다가 더 심해지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가서 치료받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 다음에 주요 우울증은 독감이다라고 생각하셔요. 독감 걸린 거 그냥 두면 나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가 폐렴으로 번지고 몸에 더 심하게 아프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주요 우울증 증세가 있다면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계속 우울하다, 잠만 자거나 또는 잠을 못 자거나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났다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세상에는 그런 걸 도와주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소피의 선택이라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그 여자 주인공이 나왔던. 잘 모르시는구나.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론이라고. 이분이 남자였는데 60세에 우울증이 옵니다. 아주 심하게 와요. 프랑스로 뭐 상 받으러 갔다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공부를 자기가 혼자 다 해요. 소설가니까 뭐 공부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니까. 그래서는 결론은 병원으로 자기 스스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와서 다시 나와요.
젊었을 때는 술을 마셨대요. 술 마시면 우울 증상이 없어지고. 남자들이 좀 울적하면 술 마시잖아요. 근데 딱 60이 넘어가니까 술을 입에 대면 토하더래요. 몸이 술을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온다. 기질적으로 오는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오는 수도 있고, 또는 심리적으로 오는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입원을 합니다. 스스로가. 부인하고 같이 가서 입원하고 거기서 한 달간 케어를 받고 완치돼서 나와가지고 책을 썼어요. 비저블 다크니스. 우리말로 보이는 어둠. 이렇게. 이거 책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그매요 책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환한데 혼자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가장 우울증을 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잘 표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울증 경험을 책으로 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 극복하고 나서 자기 우울증 경험을 다 책에다 서술해 놨어요. 보이는 어둠이라고 구글에서 쳐도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을 요약해 놓은 또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일단 그것만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한다 하면은 빨리 뭔가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결, 감성진을 향상시키고 더 자비롭게 만들고 덜 외롭지 않게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덜 외롭지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만든다는 소리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혼자 서 있을 때도 외롭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명상을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요. 그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조절을 향상시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내적 성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뇌를 바꿉니다. 회백질이 증가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 감정, 자기 통제와 관련된 영역의 볼륨이 증가하고 그쪽에 뉴런, 시냅시스가 더 연결된다는 거고요. 주의 집중과 관련된 영역에서 피질의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명상하고 나와서 다시 일을 하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작업 메모리 영역을 비워놓는 거예요. 이걸 램이라고 합니다. 랜덤 억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요즘에는 램 영역이 이게 많아요. 8기가, 16기가 막 이런데 이 영역이 비어 있으면은 다른 일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프로그램을 한 20개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동영상도 깔아놓고 이러고 이거 쓰면은 컴퓨터가 이제 버퍼가 생겨요. 더듬거려요. 그러니까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램 영역을 말끔하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되고 멀티태스킹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만드는데 더 현명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된 거를 읽으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이 영어를 읽으십시오. 예. 영어를 읽으면 더 의미가 선명해지죠. 예. 영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글로 다시 돌아오셔서 읽으시고. 제가 번역한 건데 뭐 잘 번역했을 수도 있고 오역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명상을 10분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혹시 제 강의에서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명상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동기들이 막 일어납니까? 질문이요. 명상할 때 호흡. 예. 호흡이 잘 안 돼요? 명상 안 하면 호흡이 잘 됩니까? 복식호흡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흡을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때 호흡이 불편하면은 빨리 이게 기관지 이쪽 내과를 찾아가야 되고, 근데 명상할 때 호흡이 불편해진다는 것은요, 명상하려고 하는 동기나 의도가 호흡에 영향을 줘서 그래요. 그럴 때 호흡이 불편해져요.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식호흡을 평소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복식호흡을 하려면은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져서 불편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 뭔지 잘 몰라요. 평소에 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면 자연스럽지 않게 되거든요. 잘 걸어가는 지네한테 야 왼발 오른발 잘 맞춰서 걸어가면은
만약 지네가 사람 말을 알아들었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왼발을 어떻게 맞춰? 내 다리가 지금 이쪽에 수십 개, 이쪽에 수십 개인데 그냥 가게에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아름답게 걸어가는데, 그죠? 다리가 꼬여서 아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잘 걸어가는 사람한테 제식 훈련 시키면요, 다리와 팔이 막 거꾸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실수하고 어색해지는데 자연스럽게 하게 내버려두면 괜찮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셔요. 명상 해주세요. 명상 해도 되냐고요? 네. 그건 질문이 아니라 명상 하자는 얘기죠. 그만 얘기하고 명상이나 하자 이런 얘기죠. 시간이 없잖아. 조금이라도 해야죠. 조금이라도 합시다. 네. 짧게 해도 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럼 명상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시고 가능하면 등을 기대지 마시고 앉으세요. 너무 허리가 아프신 분은 기대도 되는데 그럼 엉덩이를 바짝 밀어놓고 앉으시고 제가 한번 쭉 같이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중에 명상하는 방법, 자세한 방법들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많이 있으니까 김재성 명상 치시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치시고 공부하시고 또 배울 기회가 또 있으실 겁니다. 자, 눈을 편히 감으시고 허리는 쭉 펴시고 명치를 좀 들어 올리시고 자, 이 좌정수리를 좀 끝날 때까지 한번 집중의 도구로 삼아 보십시오. 자, 종소리가 마음이 모아지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 주의를 앉아있는 자세에 기울여 봅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 앉아있구나. 마음속으로는 앉아있음, 앉아있음, 앉아있음 하면서 몸의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명상은 가장 친근한 내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몸의 상태,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하면은 빨리 주의를 내면으로 모을 수 있게 되고 집중력이 금방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앉은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몸에서 긴장하고 있거나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이 느껴지면은 그 긴장과 힘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몸의 어느 부위도 긴장하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목과 어깨, 눈 주위, 입 주위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그대로 그 자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자해명상 길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나를 포함한 살아있는 생명들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해명상입니다. 자, 용서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자해명상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일러드린 용서의 문구를 들으시면서 내가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남이 잘못한 일은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한번 일으켜봅니다. 대상을 특정시킬 필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해보십시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이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을 향한 자해 명상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깊이 숙고한 다음에 자신을 향한 따뜻하고 친절한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문구를 통해서 자애심을 일으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좀 더 강조하는 말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문구는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자해명상 수시로 자주 해보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울적할 때는 내가 이 불편함과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는 존경하는 분, 고마운 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해명상 잠깐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스승님, 선생님 또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 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맺었던 좋은 관계를 생각한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선택한 분을 주어로 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대상도 한 대상을 향해서 깊이 있게 명상을 해 들어가시다 어느 정도 좋은 경험이 일어났다면, 기쁨이나 행복감, 편안함이 느껴졌다면 또 다른 대상으로 바꿔서 또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명, 한 서너 명 정도 해보고 가장 잘 되는 대상을 찾아내서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자해 명상을 하면서 자해심을 기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향한 자해 명상 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향해서 조건 없고 한계 없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모든 존재들도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며 생명들이며,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모든 생명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보리라. 이 고귀한 마음, 범천의 마음을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향해서 일으켜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해명상을 생활 속에서 자주자주 연습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 특정한 대상, 모든 대상, 누구라도 좋습니다. 항상 자해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자, 마음 챙김 명상은 잠시 1, 2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가장 선명하고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주의를 기울여 살펴봅니다. 이제 자연명상을 내려놓고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가장 두드러진 경험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려 봅니다. 자,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자연스러운 복부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불러오면 부름, 숨을 내쉴 때 꺼지면 꺼짐 하면서 복부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자, 잠시 해보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12시 4분이 됐네요. 저녁에 똑같은 거 하니까 저녁에도 오세요. 오늘 저녁반은 명상을 많이 할 겁니다. 어제 하나도 못 했거든요. 자, 어쨌든 이틀간 같이 명상에 대해 공부하고 또 잠깐 명상을 연습해 봤는데 뭐 이걸로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 보시고 또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뭐 저한테 밴드에 가입하셔서 밴드에서 소식을 쭉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뵙고 공부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